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키 부동산입니다. 1월 29일 부동산 시장에 중요한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바로 신생아 특례자금 대출 접수인데요. 첫날부터 심상치 않습니다. 이와 관련된 영향까지도 같이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영상 전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은 필수입니다. 신생아 특례자금 대출이란 무엇일까요? 2023년 이후 출생아가 있는 가구에 지원되는 저금리 대출 정책이에요. 소득과 자산, 주택 가액 요건이 되면요, 1에서 2%대로 파격적인 금리가 제공이 됩니다. 단 주택 가액 요건이 좀 있어요. 자, 매매, 주택 구입자금 대출은요 9억 원 이하여야 되고요. 전세 대출 같은 경우는 전세 보증금 5억 이하여야 됩니다. 저출산 대책이 처음으로 정책 모기지와 연결되는 사례예요. 신생아 특례자금 대출과 특례보금자리론을 비교해보면요, 좀 차이가 있었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보편적 지원 대상이었고, 신생아 특례대출은 출산 가구에 한정되어 태아도 안됩니다. 자, 특례보금자리론은 소득 요건이 없었지만 신생아 특례대출은 1억 3천만 원 이하로 제한이 돼 있더라. 한마디로 대출 받을 수 있는 사람이 큰 폭의 차이가 있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금리, 특례보금자리론은 4%대에 적용됐는데 신생아 특례대출은 1에서 2%로 시장금리보다 훨씬 저렴하게 공급되더라. 대출 대상은 한정되지만 그 혜택은 훨씬 크다는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자, 신생아 특례자금 대출이 얼마나 영향을 줄까 전문가마다 의견 차이는 좀 있었어요. 왜냐면은 지금 출생아 수가 워낙 줄었잖아요. 초저출산 시대에 있는 상황에서 애를 안 낳잖아. 이게 애를 낳는 사람 자체가 많지 않은데 효과가 있을 것인가? 일단 정부에서 예산은 27조 원 잡아놓기는 했지만 과연 수요가 있을 것인가? 이에 따른 논란은 좀 있었습니다. 자, 근데 올 1월부터 좀 들리는 소식이 심상치 않았어요. 왜냐면은 1월 11일 날 확정 발표가 납니다. 어떤 거? 신생아 특례대출 출시일, 이게 1월 29일로 발표가 났어요. 그랬더니 요즘 부동산에 젊은 사람이 많다는 공인중개업소 이야기가 계속 들려옵니다. 특히 이 사람들이 9억 이하 아파트를 찾더라. 그래서 1월 19일 날 기사가 하나 떴어요. 집 안 보고 계약했어요. 부동산 한방 속 동탄에 무슨 일? 왜냐면 동탄 지역에 젊은 층 수요가 많고 9억 이하 아파트가 많이 있거든요. 하지만 이것도 그냥 소문일 뿐 공식적으로 확인할 방법은 없었습니다. 오늘부터 신생아 특례자금 대출 신청이 시작됐습니다. 오전 10시 18분에 접속을 해봤더니 이 기금 사이트에 접속이 안 됐어요. 접속 대기 안내하면서 대기자 수가 1233명, 예상 대기가 1시간 8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실제 접속해서도요, 서버 과부하 때문에 신청이 안 되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아니, 이거 어디서 많이 봤던 장면인데? 자, 정확하게 1년 전에 2023년 1월 30일 기사 볼까요? 특례보금자리론 접수 스타트, 수천 명 접속의 대기줄도 이때도 접속 대기 중입니다 해서 1514명이 홈페이지에 대기하고 있더라, 이런 안내 문구가 떴었거든요. 와, 이게 오늘이 29일이잖아요. 1년하고 1일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런 상황이 다시 재현이 된 거예요. 자, 1년 전 특례보금자리론이 출시되고 어떻게 됐나? 그걸 좀 알 필요가 있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거래량이 2배 이상 증가하게 됩니다. 1월달 아파트 거래량은 1,400건대였는데 그 이후에 얘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3,800건대까지 늘어나더라. 자, 그래서 그 당시 어떤 이슈가 있었다? 특례보금자리론이 인기에 끌면서 2030 세대, 특히 30대 아파트가 매수 주체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6억에서 9억 아파트 가격이 크게 오르게 돼요.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봤더니 6억에서 9억 아파트 구입에 특례보금자리론이 5조 정도 쓰였다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자, 6억에서 9억 아파트만 올랐을까요? 그러진 않겠죠. 아파트 시장은 생태계처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서 이때 매도한 사람들이 9억에서 15억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9억에서 15억 아파트 회복에도 특례보금자리론이 영향을 주게 됩니다. 저희가 많이 말씀드렸지만 2023년 부동산 시장이 대폭락해서 빠르게 회복했던 세 가지 요인이 있는데 그 중 하나가 특례보금자리론이었어요. 그럼 나머지 두 개는 뭔가요? 인터넷 은행의 금리 경쟁 3% 초중반까지 나왔었고요. 또 하나가 바로 이제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이었습니다. 지금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은 거의 사라졌지만요. 지금 인터넷 은행의 금리 경쟁이
다시 일어나고 있어요. 세 가지 회복 요인 중 두 가지가 다시 나타난 겁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 때문에 젊은 부부 매수 문의가 증가했다는 거 과장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신청 건수로 확인이 되고 있는 거죠. 근데 저는 좀 많이 체감을 하고 있었어요. 왜냐면은 저희 멤버십 회원분들 중에서 이제 상담을 희망하시는 분들한테 저희가 6만 원 이하로 저렴하게 상담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근데 실제 출산 가구 매수 문의가요 12월 말부터 많이 증가했습니다. 이 기회를 활용하려는 분위기가 되게 강해요. 거래량에서도 이상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거는 저희가 따로 영상으로 제작을 하겠습니다. 2024년 쇼킹 부동산 전망 기억나시나요? 저희가 하락할 가능성보단 상승할 가능성이 훨씬 많다고 말씀드렸죠. 왜? 2024년 부동산 시장 4가지 중요 키워드를 주목하셔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 총선, 입주 물량과 기준금리 인하. 이 입주 물량은 전세 가격과 영향이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런 4가지 굵직굵직한 요인 중에서 벌써 2가지가 모습을 드러냈어요. 자, 총선은 크게 3가지 이슈로 나눠지게 됩니다. 세금, 지하철, 마지막으로 재건축인데 벌써 재건축 관련돼서 110 부동산 대책이 나왔고 지하철과 관련해서 GTX 관련된 발표가 나왔습니다. 굉장히 파격적으로 나왔죠. 이와 관련된 영상은 말씀을 드릴 건데 이렇게 GTX 호재 지역 중심으로 지금 호가가 좀 움직이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신생아 특례 대출 2번째 연야이 시작된 겁니다. 이런 식으로 호재들이 계속 쌓이게 된다면 그것이 부동산 시장을 하락과 연결되기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여러분이 흔히 접하는 유튜브 부동산 전망에서는 아마 부동산 값, 아파트 값 폭락 전망이 대다수를 차지할 겁니다. 이게 1년 전에도 그랬어요. 1년 전에 여러분들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앞으로 3년 동안 떨어진다, 앞으로 7년 동안 떨어진다, 뭐 2018년 가격 간다 이런 전망 많이 있었죠. 그 이후에 나중에 그전 전문가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 원래 내 전망대로라면 100% 폭락했어야 되는데 정부가 특례 대출로 막았다. 자, 정부가 나쁜 놈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가 나와요. 정부가 잘했다 못했다가 아니라 특례 출시되고 수요 폭증할 때 아무 말 없다가 나중에 결국에는 다른 이유를 찾는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부동산 전문가들은 여러분들의 미래를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집값 다 올려놓고 뭐 좋은 기회 날려놓고 나서 나중에 정부 탓만 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정책이 있었고 이런 정책이 나와서 시장이 변하고 있으면 그에 맞게 나는 스탠스를 취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유튜브를 믿지 말고 부동산에 한 번이라도 가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살고 싶어하는 이제 아파트 단지가 분명히 있을 거 아닙니까? 아무리 시장을 부정적으로 보시더라도 이게 정말로 일어나고 있는 일인지 유튜브에서 말하는 대로 정말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인지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있는지 그 현장의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게 제일 정확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1년 전에 정말 부동산 가격에서 바닥 잡으신 분들은요, 유튜브는 참고만 하시고 실제 부동산에서 발로 뛰셨고요. 발로 뛰면서 금매가 소진되는 거 보고 추격 매수에 나서시면서 정확하게 기회를 잡으신 분들이 대다수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가 11월 말부터 멤버십 회원분들께 금매를 계속 추천드리고 있거든요. 와, 이렇게까지 좋은 가격으로 떨어졌구나. 그런 것들을 계속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 대부분 팔렸어요. 그리고 호가도 있고 이 대비해서 많이 올라갔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1월이지만 괜찮은 금매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매물 중심으로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발로 뛰어야 부동산은 무엇인가 얻을 수 있다는 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물론 통계상으로도 실제 체감되는 것도 그렇고 집값은 하락 추세가 맞습니다. 약세가 전체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이 약세의 원인이 무엇인지는 알 필요가 있다는 거죠. 많은 전문가들은 원래 고평가됐던 집값이 본격적인 하락의 시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저는 일시적인 금리 급등과 겨울 비수기가 만들어낸 기회다. 그래서 일시적인 조정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S&P 10월 말에 10년 만기 미국 국채금리가 5%를 돌파하면서 대한민국 시장금리도 껑충 뛰어 올라갔습니다. 그러면서 부동산 시장으로 자금이 좀 들어오기 어려운 환경이 조성됐고요. 이번 겨울 되면서 강남 지역의 6,700세대 대단지, 성남 지역의 4,000세대 넘는 매모드급 단지들이 연이어 입주하면서 물리적인 전세 공급량 자체가 늘어났습니다. 이런 두 가지 요인이 합치어지면서 좀 시장 약세가 나타나고 있지만 저는 대폭락이 시작이 아닌 일시적인 조정기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반적으로 1년 중 겨울이 가장 기회가 많고 저는 이번에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판단은 구독자분들의 몫이 맞습니다. 하지만 제 의견을 듣지 않으셔도 좋으시니까 현장은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가셔서요, 상담 들어보시고 매물 보시는 거 돈 들지 않습니다. 두세 곳만 가보셔도요, 현재 시장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하는데 큰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자, 시장이 변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주변에 이 영상이 필요한 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공유해 주신다면 그 사람들의 인생을 바꾸는데 큰 영향을 줄 것이라 저는 확실합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